정부가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인접한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에 5만 8천 가구, 안산과 용인 등 경기권에 4만 2천 가구 등 모두 11만 가구가 추가 공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을 포함한 북한 비핵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지난 4일 전술 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서너 종류의 무기를 발사했으며 도발보다는 타격 훈련에 가깝고 한미 양측에 여러 신호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귀국 후 처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다행이라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기존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이 오늘부터 15%에서 7%로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1리터에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가량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사의 공용 서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규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관련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상황과 함께 현재의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보다 통화가 하루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한미 간 면밀한 비교 분석을 위해 시간이 다소 필요했다며 정확한 분석이 나온 다음에 우리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며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 오전 조기 귀국 이후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회 사법개혁TV 등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 등을 거쳐 국회 수사권 조정안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새로 산 분유를 먹은 지 이틀 만에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분유통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녹이 생긴 원인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국내 유명 업체에서 만든 분유를 산 강모 씨. 생후 30일 된 딸이 먹을 거라 고르고 골랐는데 이틀 만에 아이에게 이상한 증세가 생겼습니다. 몸을 또아리 틀면서 악을 지르는 거예요. 막 하루에 7번씩 혈자리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잠을 아예 안 자고 먹으면 먹는 거 저쪽이 다 토해요. 구토와 설사가 멈추지 않자 곧바로 동네 병원을 찾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일주일 남짓 입원까지 했습니다. 출생 이후 건강하기만 했던 아이. 병원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위장염과 결장염에 걸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분유통을 살펴본 강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황토색 안정캡 아래에서 녹가루가 번져나와 분유와 섞여 있던 겁니다. 분유 때문일 거라고 모르니까 그냥 왜 이러지? 녹가루가 이렇게 보니까 설마 먹었겠어 했는데 주황색깔 분유 가루처럼 아예 가루가 다 있는 거니까 먹은 거예요. 이렇게. 분유에 얼마나 섞여 들어갔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은 더 컸습니다. 과량 흡수됐을 때 소화기 부작용, 구토, 설사, 복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철을 섭취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먹어도 상관이 없대. 그래갖고 먹을 수 있게 제조가 돼가지고 먹는 철이랑 그냥 녹이 쓴 철이랑 다른데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당 업체 측은 YTN 취재진에게 분유가루에서 유해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제조 공정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소득 하위 10%를 기준으로 할 때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수급 기준에도 문제가 많아 새로운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74만 명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민사회 주도로 제정됐고 법적 성격도 시혜적 보호가 아니라 생존권적 권리로 규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이며 전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을 필수 요건을 하는 복지국가 판정의 시금석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10%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35%가량이 비수급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저생계에 필요한 금액 산정 없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로 설정된 수급 기준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적정한지 의문입니다. 기본 욕구를 측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 수급 기준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물량 방식의 최저생계비인데 소득 분포상의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사실 기본 욕구의 충족이라는 면하고서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주로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데 정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도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의 폐지와 함께 수급 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새로운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사 서버를 빼돌린 직원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속 팀장급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서 6월 무렵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에서 사용하던 공용 서버 본체를 빼돌려 감추고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YTN은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회사 공용 서버를 팀장급 직원이 자택에 숨겨놓은 것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이 추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안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차 계획에는 3기 신도시 2곳과 중소규모 택지 26곳을 통한 11만 가구 공급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창릉동 813만 제곱미터에 3만 8천 가구, 부천시 대장동 343만 제곱미터에 2만 가구 등 5만 8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서울권 택지의 만채, 안양 인도권역 인근 등 경기권 지구의 4만 2천 채 등 중소규모 택지를 통해 5만 2천 채가 공급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제 역할을 하면서 근무 형태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지정석을 없애고 공유 좌석제로 바꿔서 권위적인 행정문화를 탈피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입니다. 청주시의 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입구에는 터치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각종 서류가 질비했던 책상과 달리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원 누구나 앉아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리 공유 좌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직급과 직책에 관계없이 스크린에서 빈 자리를 확인하고 원하는 좌석에 앉아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3월부터 3개 부서를 통합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빛의 나옴이란 공유 좌석제 근무 형태입니다. 다른 부서 직원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몰랐던 그 시장 전반에 대한 부분도 더 폭넓게 알 수 있는 것 같고. 창가에도 업무 공간을 배치해 종전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쇄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실, 커뮤니티 라운지, 전화 부스, 바형 데스크 등도 마련해 마치 기업체 사무실 같습니다. 벽을 좀 허물고 여러 개 부서가 같이 한 사무실에 근무함으로써 소통도 되고 또 넓은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직원과의 소통, 업무의 협력, 협조 이런 것이 원활히 될 거라고. 수평과 개방의 업무 형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똑똑한 업무 환경으로 공무원 근무 방식과 조직 문화까지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이스라엘의 군 전역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군에서 배운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가 사람의 조작 없이 알아서 달립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장애물도 피합니다. This is amazing. 비결은 이 조종 공간에 있습니다. 컴퓨터로 자동차 상태와 환경을 점검한 뒤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 원격 조종 자동차 개발 회사는 군에서 다뤘던 기술을 모태로 창업했습니다. התחומים שעסקתי מהם בצבא של אלגוריתמיקה, עיבוד אותות וסייבר סקיוריטי, זה בדיוק אותם תחומים שהיום אנחנו עוסקים בהם בסטארט-אפ באוטופיה. 정보를 다루는 8200 특수부대 출신인 회사 대표는 군 동료 20여 명과 힘을 모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받아 300만 달러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이곳 텔아비브는 군대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졸업한 학교보다 어느 군부대 출신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군복무가 젊은이들에게 단절이 아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כל מי שמתגייס לצבא, אחרי שהוא משתחרר, הוא כבר מקבל ידע מסוימת בכל תחום שהוא היה בצבא, והוא יכול לנצל את זה באזרחות, יכול ללכת לסטארט-אפ או בתחומים אחרים.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의무적으로 군을 다녀와야 하지만 군 생활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군에 가 있거나 또는 군복무를 마치고 바로 나온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창업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청년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가 국방부 등과 어떤 협의를 진행할지 주목됩니다. 텔아비브에서 YTN 유재복입니다.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 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스포츠 인권과 관련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혁신위는 첫 권고안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보호기구의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이 인권기구는 체육계와는 분리된 별도의 신고, 상담 시스템으로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는 해당 부처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는 기구가 운영되도록 요청했습니다. 따뜻한 봄볕 아래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보름 만에 다시 건조 경보가 내려졌고요. 남부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모레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해서 따뜻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0도, 광주 8도, 부산 13도, 울릉도 13도, 평양 9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2도, 광주 22도, 부산 22도, 평양은 24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